얼마 만에 가는 거야? 몰라? 좀 됐다. 여행 가는 거 같고 좋다. 아, 나는 여기 온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 때문에 기분만 나쁘잖아. 너 똑바로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가 미안할 게 아니지. 내가 미안해. 우리 진이 보내주자. 잘 보내줘야지.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끝까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면 돼. 최근에 개봉한 내가 누워있을 때로 가보실까요? 네. 사실 내가 누워있을 때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줄거리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아라는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가는 씬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비행기로 타고 가네? 그럼 어딜 가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었어요. 네,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네. 선아라는 친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이 사시는 부산으로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촌 동생과 그리고 사촌 동생 친구와 뜻하지 않은 어떤 하루의 여정을 보내게 되면서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로드무비의 형식을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음, 일단은 로드 드라마라는 장르를 생각하면서 네. 했고 거기에 조금 스릴러를 조금 네. 가미한 곁들인 네,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그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스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전 영화 볼 때 어떤 시놉시스조차도 안 찾아보고 가는 게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목만 보고 내가 누워 있을 때 어떤 영화지? 음. 전혀 감을 못 잡고 갔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누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서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저도 되게 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전 선아라는 인물에 제가 좀 투영이 돼서 제 삶을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쵸. 내가 누워있을 때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뭐 누워있을 때 뭐가 뭐 일어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목은 제가 좀 상상도 많이 하고 네. 뭔가 하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밤에 한 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잠도 잘 못 자고 사서 걱정 만들고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도 저처럼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고 그래서 그들이 좀 누워 있을 때 좀 편안하고 하루라도 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담아서 그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는 책 제목에서 네. 몰래 이제 차용을 했죠. 저도 이제 사실 하루 중에 잠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회복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이 제목 그리고 이 잠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처럼
영화를 보고 나서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 회복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어떤 반성적 치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영화와 되게 잘 맞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영화의 출발이 좀 궁금했어요. 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음. 애도라는 감정에서 이 영화가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지 혹은 아까 말했듯이 내 안에 어떤 꿈틀거림이 이렇게 영화로 음. 표현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왜 태어났지? 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세상에 던져졌을까?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삶이 있으니까 죽음은 또 뭔가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했고 지금은 살아가기 바빠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꼭 삶과 죽음의 애도 이상의 것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뭐 네. 어렸을 적의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나도 사실은 떠나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만남, 관계, 그리고 또 헤어짐, 그 상실 그리고 그 상실이라는 게 꼭 죽음의 상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멀어짐 혹은 내가 끊어낸 관계들 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 사회에서 제가 여성이니까 음. 그래서 '근데 여자라고 죽는 것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네. 왜 그러지?' 이런 고민을 하다 음. 보니까 내가 누워 있을 때 같은 영화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음. 범죄, 스릴러 장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그런 생각들을 어. 자연스럽게 네. 그 실존에 대한 불안을 되게 많이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저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영화 그리고 영화라는 형식이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네. 음. 아까 잠깐 스릴러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들었던 생각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스릴러적이에요. 음. 처음에 등장했던 말해도 괜찮나요? 네. 어떤 모자 쓴 네. 그런 옆에 앉은 네. 사람과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 근데 그게 사실 극 영화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음. 그런 어떤 공포감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의 어떤 그런 뉘앙스도 되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스릴러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지만 음. 제 영화는 장르 영화는 네,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스릴러를 이용하고 싶었던 건 음. 그냥 스릴러가 재밌어서 이용한다기보다는 물론 메인 플롯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무서움에 떠는 사람이 있지만 그 메인 플롯의 스릴러적인 것은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카센터 주인과 직원이 만들어내는 그 스릴러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은 별로 안 했고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니까 음. 중요하지만 스릴러라는 장르를 생각한 사실 더 필요했던 이유는 어. 일상적인 공포. 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밤에 음. 혼자 집에 갔었을 때 느끼는 공포나 밖에서 이제 뭐 통화를 할 때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뭐 두려움이나 뭐 산을 등산을 할 때 어떤 좀 숲에 들어갔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공포감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음. 걸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느낀다면 좀 더 주변인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말인데 네. 이게 꼭 네, 여자라서 네. 위험해라고 말하고 싶은 건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그냥 조금 꼭 그게 그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음, 음. 그리고 뭐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남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카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한테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든지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어떤 무대라고 해서 삶의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변두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데서는 되게 활발하다가도 어떤 곳에서는 되게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힘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편을 가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너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잘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음. 감독님이 그런 마음이. 이 영화에서는 그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물론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주된 네. 어떤 네. 플롯에 선아의 사촌 동생 지수 그리고 지수의 친구 봄이 이 세 인물의 설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선아는 저도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한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웠고 하면서도 어렵고 지금도 잘 어려워요. 선아는. 네. 왜냐하면은 제 모습 같아요. 사실 선아는 저도 일 되게 잘하고 싶고 영화 계속 하고 싶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인물이잖아요. 지수는 나는 네. 이렇게 살겠어.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지수를 생각하면 어떤 여지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응, 여지 없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네. 다름을 인정하는 여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 제 주변에는 되게 다양하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봄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세 인물이 관통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영화는 아까 또 말했듯이 로드무비의 형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되게 이야기의 전개는 계속해서 플래시백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식적인 차용, 형식적인 게 좀 궁금했어요. 왜 이런 형태를 취하셨을까? 그쵸. 네, 플래시백이라는 형태를 사용하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있죠. 예, 생각해요. 예. 그리고 너무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 뭐 잡지에서 이건데 마틴 스콜세지 제외하고는 플래시백 사용하지 마라. 어, 그래서 플래시백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플래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 여자들이 겪는 지금과 미래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도의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봄이라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봄이는 기억하는 인물이거든요. 자신의 죽은 딸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인물.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서 그런 점에서 플래시백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경우보단 그냥 갑자기 떠오르고 무의식적으로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더 많잖아요. 길을 네. 걸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표현 방식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플래시백이라는 게 되게 영화와의 내용과 되게 맞닿아 있다, 밀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애도 그리고 기억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가장 공감 갔던 인물이 선아였거든요. 아마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해진 환경이
뭔가 어렸을 때는 되게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칼끝이 무뎌지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나빠, 이 사람이 좋다로 판단될 수 없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졌는데 이 감독님은 선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아는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옛날 자신이 꿈꿨던 자신의 미래의 모습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선아 어떻게 보면 내가 누워 있을 때는 선아의 반성기 아닐까, 반성 드라마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배우랑도 얘기를 좀 그런 많이 음, 했고 그랬어요. 반성문을 쓰는 음.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버전이 예. 아, 갑자기 반성문 쓰고 그런 것도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아라는 인물은 저도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욕심 있는 게 뭐 나쁜 거야? 나쁜 건 음, 아니죠. 음. 그리고 조금 거기 사회에 좀 잘 스며들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선택하는 거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할 순 없죠. 그렇지만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음, 그래서 선화를 통해서 저도 많이 돌아봤고, 음. 그리고 어쨌든 누구든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관객도 보면서 관객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런 생각이 컸어요. 선화는. 근데 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아라는 인물의 10대, 20대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아, 말씀해 주세요. 선아의 10대, 20대는 네, 되게 순수한 욕망이 컸겠죠. 네,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욕망이 되게 컸고, 맞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담으려고 하는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하고, 자기 사촌 동생을 정말 친동생처럼 잘 챙기고 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인물이 이제 서울이라는 정글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 담으려는, 음, 잘 포착하려는 그 선아라는 인물이 그 사진하고 멀어지게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혹은 음, 자기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선아의 40대도 궁금하고 50대도 궁금해지네요. 이건 다른 영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해지네요. 아, 근데 그, 계속 반복일 것 같아요. 음, 조금 뭐 다른 길로도 가보고. 응. 언젠가 선아가 직장을 탈출해서 자기의 꿈이었던 사진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자기가 가졌던 그런 꿈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은 그리고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영원히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수도 되게 이건 되게 거기도 되게 살아있는 캐릭터다. 직접 음, 연기도 되게 좋았고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인물이 거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되게 좋아졌다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누구한테 나가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남들과는 달라라는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산재하니까 음. 지수를 통해서 무엇을 더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쵸.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정치 쪽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많이 알게 됐다 뭐 그 음음. 정도인 것 같고 아직 뭐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보는 시선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 거 전 늘 의문이에요. 왜 자기와 다른 삶을 맞아. 살면 음음.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문제인 거죠. 뭐 공격하고 뭐 예.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오히려. '왜 그러지?'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음. 남의 이야기인데 왜 자기들 인인 것 마냥 그렇게 화내고 욕하고 하는지 전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음. 않아요. 그러니깐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좀 편해지게끔? 맞아.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항상 그냥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뭐 "안 좋다." 혹은 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냥 들어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근데 '그게 왜 어렵지?'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더 영화를 찍고 더 좋은 것들을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게 좋은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세상을 음. 바꾸자.'라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데 어 그냥 계속 보여지면 음. 그리고 또 계속 듣게 되면 음. 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상상해야만 음. 된다."라는 말이 진짠 것 같아요. 그냥 좀 모르다고 이렇게 좀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음. 좀 들어보고 음. 알려고 노력해 음. 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누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그 네. 사람 말을 그 에너지로 음. 알려고 한다면은 음. 되게 좋아질 텐데. 그러게요. 지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근데 지수가 가졌던 어떤 장면들이 좋았던 게 되게 많았어요. 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지수가 그 모텔에서 "나는 이래, 이래."를 말하는데 음. 선아가 거기서 "그래도 살려면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음. 웃기더라고요. 그 장면은 어떻게 의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아가 지수한테 예. "나 그냥 레즈비언이야."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선아가 "이해해. 이해하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숨기고 숨기고 살아." 살아." 그러니깐요. 저도 저희가 예. 참 제가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 이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해. 누구 음. 사랑하는데 뭐 그게 뭐가 음. 있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아아. 알겠는데 아. 그래도 그냥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아. "너가 그런 사람인 거 알겠어. 아. 근데 그냥 굳이 그걸 왜 네가 나서서 상처받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거 너무 슬프죠. 스스로의 이제 반성의 반성의 대사입니다. 음. 반성의 영화 그리고 감독님의 반성 그리고 보는 사람의 반성이 다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인물도 좀 뭔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의 어떤 그런 제가 느끼기엔 대사의 호흡도 되게 그 캐릭터와 딱 맞았고 처음에 막 지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를 네. 타고 가다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있었죠. 케이티인가 어디서 뭐 지니야 뭐 해줘. 그러면 예. 그 AI 지니인가 이러다가 음. 아, 지니 그 음. 램프 속에 지니가 보이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진이라는 걸 음. 알게 됐을 때 되게 이게 명명이 되게 재밌게 하셨다라는 의도를 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이라는 이름? 그 뭐냐 AI 지니는 생각은 못 아, 했고요. 그래요? 어 그렇게까지 되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는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밀양 좋아하는데 네. 그 정지인 배우도 밀양 되게 좋아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네. 거기 보면 쭌쭌 이러잖아요. 네. 전도연 선배님이 맡은 전도연 선배님의 아들 사라진 아들로 음. 쭌쭌 나오는데 이제 이 보미의 아이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한 글자 이름이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아. 생각했어요. 진, 네. 진이었구나. 네. 네. 그래서 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이. 저는 그래서 진이 생각하고 네. 어떤 그런 진이가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까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 소원이고 네. 과거를 돌이킬 수도 음. 있고 그리고 현재를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세 가지고 주인공이 세 명이고 뭔가 그냥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좋네요. 뭔가 어쨌든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 어. 존재하는 존재니까 약간 그쵸. 진이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세 인물한테 진이가 있었다면 한 가지 소원씩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봤을까요? 우와. 선아부터. 네. 오,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네. 선아는 네. 좀 사실 좋은 어른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고 그 선아는 진짜 자신의 살 길을 좀 알려줘라고 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선아는. 진아 알려줘. 그거 지수는 글쎄요. 지수도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지수는 무슨 소원을 빌까? 지수는 변하지 않게 해줘 이런 소원을 빌까요? 그렇죠. 아니면 뭐 세상이 이런 편견들이 사라져줘. 사라져줘. 하면 나 또 그냥 편하게 살게 예, 해줘. 예. 그럴 수 있고 봄이는 그냥 뭐 진이 한번 보게 해줘 뭐 그러지 예. 않을까요? 네. 그쵸. 우리한테 요술램프 진이가 있다면은 가끔은 좋겠네요. 그 저희가 새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다른 인물들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이 병재, 그 카센터의 직원, 네. 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 인물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폭력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강한 압박이 갔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역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이게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공동체에서 위에서 찍어내리듯이 어떤 큰 압박이 가면 밑에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런 타겟이 나를 프레셔했던 압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병재를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병재 캐릭터는 사실 제일 아쉬워요. 더 잘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 최선이었던 것 같고 참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병재도 진짜 약자 중에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느끼셨을진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뭐 마지막에 이제 그 카센터 사장과 직원이 이제 위협을 할 때 그 선화지수 보면 위협을 하는 네. 장면에서 보통은 위협을 가하는 주인을 잡지만 저는 병재를 잡았거든요. 네. 병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찰차가 오고 그 모텔을 빠져나가면서 병재가 뒤돌아서 모텔을 봐요. 그때 그러니까 병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병재야 잘 살아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니까 그러니까 강해야지 살아남는 세계니까 그리고 좀 남자답고 그리고 좀 강해져야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하는 사회에서 되게 여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인물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어떤 게 더 추가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병재 과거 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동이나 뭐 눈빛이나 어떤 그런 되게 그런 것들로 병재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해요. 뭔가 저는 병재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냥 되게 애처로워 보였고 저 친구는 혼자 울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느낌에는 맞아요. 예, 화장실 가서 울고 있을 것 음. 같고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려고는 안 하는 음. 그게 사회적으로 지금 그 시점에 병재한테 요하는 것은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병재가 들고 다니잖아요. 네. 사장을 언제 때리지? 아, 한번 때릴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 병재가 때려버릴까? 아, 네. 근데 또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사장이라는 캐릭터가 연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연기가 음. 정말 막 이게 아니라 네. 약간의 코믹스러움을 넣어서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서 아닌가요? 예. 아니 뭐 제가 김영필 선배님한테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영필 선배님이 좀 충청도 베이스세요. 네. 그래서 캐스팅할 때도 너무 그 악역을 전형적인 악역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 김영필 선배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막 딱 되게 전형적으로 막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했고 그럼 믿고 맡겼었죠. 재밌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그 차장님인가요? 네, 네, 너무 다 재밌었고 음. 캐릭터가 다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들이 참 작은 역할인데 다 흔쾌히 다 너무 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싶어요. 응. 감독님께서는 뭐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음. 있을까요? 그 주인공 서사 말고 말고 예, 뭔가 아까 말했듯이 병재처럼 좀 더 뭔가 마음에 갔던 인물. 저는 사실 그 구멍가게 사장님한테도 마음이 좀 많이 갔었고 탁 밥 차려주는 그 모습에서 네.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병재한테 마음이 많이 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슈퍼 사장님, 모텔 사장님들한테 마음이 가는데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게 시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배경이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게 되게 깡시골이 아니어도 사실은 제 한국에서 번화가가 아닌 곳은 시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뭐 카센터 사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무섭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 혼자서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그 자기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진 않았겠구나. 예. 그래서 어떤 뭐 제가 여성이라서 여성 영어라서 여자들이 그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랬겠구나. 그런 감정이나 서사가 더 들어가면 좋겠다. 한 번 더 생각했었을 때 저들은 그 모텔을 시골에서 그 모텔 사장님이 어떻게 지켰을까, 슈퍼를 또 어떻게 지켜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실제로 시골에 여행을 가보면은 슈퍼와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할머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미처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그랬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영화를 보다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좀 복기를 해봤는데 이 흐름이 좀 재밌었어요. 로드무비적 흐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고향집에 도착하고 고향집에서 산소를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구멍가게에 도착하고 구멍가게에서 카센터 직원을 기다리고 차를 보내고 다시 고장난 차를 받고 모텔로 찾아 떠나고 또 모텔에서 이제 카센터 직원이 찾아오고 일련의 사건이 끝이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셋이 이야기를 하고 잠에 들고 다음날 산소까지 가는 이 과정들이 되게 쑥 흐름이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상징성도 있었던 것 네. 같고 주인공의 현재 위치 그리고 바쁨을 보여주는 게 비행기였다. 그리고 고향집은 주인공이 과거를 회귀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이고 지수와 보미도 그런 어떤 선아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성의 계기를 주는 되게 좋은 인물들이었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아까 그 흐름 자체가 선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되게 안 좋죠. 감상만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질문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 선아의 반성 음, 반성 음. 드라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로드무비 저는 로드무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로드무비의 장르상 제일 특화된 게 어쨌든 길 위에서 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겪고 성장하는 기에는 최적화된 그 네. 장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장소들을 좀 겪으면서 네. 그리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선아가 이제 반성하는 그런 음. 음. 루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삶이 비행기로 대변된다면은 음. 그런 반성할 수 있는 계기의 공간, 고향의 공간은 그런 구멍가게, 음. 모텔, 고장난 차 이런 게 음. 되게 대비적으로 딱 그려져서 음. 되게 그런 어떤 시각적인 감각으로도 많이 와 음. 닿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물들마다의 그런 색감이라 그러나요? 그 있었다고 저는 기사를 좀 음. 찾아봐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미술을 좀 잘하고 싶어요. 영화 미술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네. 미술을 잘한다라는 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색을 저는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색감이 확실히 있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리얼리티라는 것이 정말 내 집 방구석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리얼리티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인물과 더 공간이 좀 잘 보여지고 음. 그 인물의 색이 대변되고 그런 공간을 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화지수 봄이도 각자 색깔을 되게 많이 생각했고 촬영 감독님이나 미술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깔은 능소화색이라고 능소화. 약간 주황, 빨강 그 사이에 약간 예쁜 네. 색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화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은 파란색, 뭐 사무실도 파란색이나 그 주변 것들을 파란색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선화한테. 의상도 그렇고 네. 의상은 파란색이 많은데 선화가 하고 있는 장신구들은 되게 그 능소화 색깔이 좀 되게 많이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라고 하긴 좀 네. 그렇지만 선화의 두 가지 색깔 이런 거를 음.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지수는 이제 노란색이랑 분홍색을 좀 썼는데 음. 노란색이 지수 색깔이고 수영과 어떤 그런 음. 러브 스토리 같을 때는 좀 분홍색을 좀 단순하지만 좀 착용을 했고 그리고 봄이는 이제 보라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네. 봄이의 메인 공간도 거의 블루에서 보라 그 사이 톤들이 되게 음. 많을 거예요. 보면 네.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저는 크다고 음. 생각해서 그래서 막 특히 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에서 칵테일 사랑이 나오고 네. 시내에 있는 씬을 찍을 때 제작팀이 엄청 고생했어요. 막 밑에 웻다운하고 네. 물 다 뿌리고 조명팀도 보라색 조명 다 쓰고 그렇게 하나씩 다 같이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 칵테일 사랑하니까 노래가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김사열, 김혜원 맞나요? 내가 맞아요. 좋아했던 음악이 나와서 칵테일 사랑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네? 이러면서 음. 아는 음악이 나오네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 두 가지 음악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칵테일 사랑은 네.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 노래는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썼어요. 네. 그 어떤 칵테일 사랑이 주는 좀 밝은 느낌인데 마냥 밝다고 저는 안 느껴져요. 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처연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음. 있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좋아하고 김사열 김혜연 님의 지옥으로 음. 가버려라는 노래는 제가 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저희 시네마다 대표님이랑 같이
기획 개발도 같이 했거든요. 네. 하다가 술 한잔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대표님이 엄청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촬영 감독님도 있었나?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은데 한참 듣고 시간 지나고 나서 왜 아까 전에 그 노래 뭐예요? 음. 그 노래 우리 지수 수연 테마곡으로 어때요? 이렇게 음. 말했었어요. 그 대표님이 워낙 표현이 없으신 분이라서 네. 그때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어, 그거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했어요. 네. 그랬군요. 리듬도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가사 같은 것도 맞아. 너무 잘 맞다고 생각했고 영화에서 가사가 있는 노래를 쓰는 게 되게 부담이고 다들 지양하죠. 왜냐면 개입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미술, 과한 미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어느 정도의 뭐 확신 아닌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것. 네. 음악에 대한 이야기 또 잘 네. 들었습니다. 그 이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혹은 더 의문이 있는 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어떤 그 씬 구성이 되게 재밌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아마 달리로 들어가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예. 그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다른 기사에서도 읽었지만 되게 꿈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잘 표현된 것 같고 그 씬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불안한데 안정감이 있었던 딱 그런 느낌이어서 이 씬을 그런 식으로 구성했던 그런 의도나 혹은 방향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방향성은 거기 이제 그 모텔의 벽지가 바뀌거든요. 네. 그 장면 때 되게 아름다운 꽃이랑 아름다운 색깔들이 섞여 있는 약간 그 인상파 그림 같은 그림의 벽지로 바뀌어요. 엔딩 때 그거는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벽지가 바뀌어서 뭐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영화적 허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세 명이서 어쨌든 1년에 하루를 보내고 예, 그제야 비로소 눕잖아요. 하루를 보내고 그때 그들이 좀 잘 잤으면 비록 쪽잠은 자겠죠. 근데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게 잤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그 현실과 비현실 사이 어떤 지점을 좀 건드리고 싶었던 거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엔딩 자체도 그러니까 그 침대 씬 엔딩 전에도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가 그래서 누가 뭐 피가 났나 피가 나지 않았나 누가 신고했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생략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네. 그 후에 그 부분들은 조금 몽환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마무리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잘 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어요. 네.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해 하시는 관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메인 플롯에서 이제 딱 대결 구도가 되고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세 명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네.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 하룻밤 자고 나서의 어떤 찾아오는 미래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산소 가서 이제 애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것 같다 새 인물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영화 내적 이야기는 다 나누어 봤고요. 감독님한테 궁금했던 게 이 영화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좀 가장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내가 누워 있을 때를 때를 통해서요. 네. 무엇을 얻었나? 네.
너무 많은 걸 얻었죠. 일단은 동료들을 네. 얻었어요. 음.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저희 현장은 되게 즐거웠거든요. 되게 그리고 우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어 그리고 서로 좀 배려하는 현장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좀 얻은 것, 그리고 배우도 지금 고인이 된 보람이를 알게 된 것, 네. 그리고 지인 배우, 우리 배우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선배님들을 만난 것, 음. 그런 것들이 제일 남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시네마달이라는 회사,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주셨거든요.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남는 게 아닐까. 아. 네, 작품보다. 네. 작품은 알아서 남겠죠. 그 작품 음, 작품대로 계속해서 남아 네. 있을 테고. 네.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게 영화의 되게 큰 매력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날 거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날 테니까요. 네. 음, 혹시 이 이제 내가 누워 있을 때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기획 개발할 때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음. 대표님이랑 같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오. 재밌게. 그리고 써와 했었을 때 제가 써가는 게 그 순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재밌었어요. 반면에 아. 편집이 제일 힘들었고요. 편집은 지옥의 나날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숙소 생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 그러니까 지인 배우, 우리 배우, 보람 배우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네. 환경이었어요. 저희가 매일 밤에 뭐 만나고, 막 빨래방 같은 데서도 만나고, 빨래방 앞에 아. 세탁실 이런 데서 만나고, 그리고 지인 배우랑은 특히 이제 그 일광욕 찍으면서 네.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데 더 깊어지고, 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내가 누워 있을 때 영화를 보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관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6월 말 7월 중에 OTT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알림을 잠깐 드립니다. 음.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봐주세요. 네.